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란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말이었죠. 12월 28일서부터 이제 이란 전역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슬람 정권과 관련돼서 깊숙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진,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세력 중에 하나인 그랜드 바자르, 모두 따지면 이제 남대문 시장 같은 그러한 곳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시위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아주 대규모 시위들이 있었죠. 그래서 몇 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에 의해서 뭐 실제로 이제 장악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79년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됐던 이란의 어떤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인가? 2026년 벽두부터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시위는 지난 1월 8일 그리고 이제 1월 9일 날 이제 정점을 이제 찍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우리와 달리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 휴일인데 이쪽은 이제 금요일이 이제 휴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말을 맞이해서 대규모 시위대들이 결집이 되면서 전국적인 이제 시위를 이제 벌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임명묵 작가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봤는데 이라는 보통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가 이제 일정 수준을 넘었다, 강경 진압을 하겠다,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거 막겠다라고 이제 결심했으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 차단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도록 이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경 진압을 하는 것이 이제 이란의 패턴이었죠. 그래서 과거 한 2번 정도 이런 패턴들을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1월 8일 날부터 이란이 전체 국가 전체 인터넷망을 이제 차단을 하면서 강경 진압에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었죠. 물론 이제 이 시위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뭐 불만을 가진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산층이라든지 상인 계급, 뭐 청년층들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주 큰 대규모 이 시위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시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제 폭동, 뭐 폭력화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방화 사건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이제 모스크에 대한 방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경 진압에 대한 명분을 이제 줬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란은 인터넷을 끊고 외부에서 이제 차단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무장 세력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무차별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뭐 이런 진압뿐만 아니고 이제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이제 실탄으로 조준 사격으로 많은 시위대를 이제 강경 진압을 했던 거죠. 당연히 시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피해를 벗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또 보복을 하면서 시위대와 이제 보안군 서로가 이제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간간히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뭐 불에 탄 시신이 이제 널려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끔찍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시위의 결과로 우리나라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규모 이제 인명 피해들이 발생을 했고요. 뭐 각 병원, 그 다음에 시체 안치소 이런 곳에서 뭐 수용 규모를 넘어선 이제 시신들이 있고 이제 실종된 가족들을 찾아서 이제 다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참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란 공식 발표, 뭐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이란 이제 정부 관계자 이야기로 보면은 한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 인권 단체들이라든지 반정부 단체들 집계에 따르면 뭐 8,000명에서 12,000명, 자관 한 적어도 5,000명 이상은 사망했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떻든 이런 강경 진압을 통해서 일단 질서를 회복하고 통제력을 장악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사를 이어서 시위대만 이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 이제 1월 12일인가요? 이때 대규모 이제 친정부 시위를 또 조직을 해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시위대를 또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이슬람 공화국의 안위를 걱정을 하고 기존의 질서를 회복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굳건하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러한 이제 시위를 전개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이제 이란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이제 국면들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테헤란 시내 같은 경우에도 낮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고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외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출근하는 이러한 인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뭐 모습들을 되찾고 있지만 밤에는 누구도 이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긴장 수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이제 인터넷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상당히 이제 지금 통제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소식을 보기에는 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인터넷 통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타링크에 이제 큰 기대를 걸었고요.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란에서 어떤 스타링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을 뭐 우리 돈으로 한 4, 5만 원 정도에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란의 어떤 인터넷 차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 중국의 이제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차단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이제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전파되는 이러한 전파들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장비들을 이제 다수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이러한 장비들을 지원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스타링크의 전송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손상률이 막 80% 이상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통신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이 소식이 전해지는 루트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채널에 주로 나오시는 이제 환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에도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이 친구들과 이제 소식이 연락이 되는 경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란의 이제 통신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시스템입니다. 이 화웨이 핸드폰, 화웨이 시스템 여기에 뭔가 이제 백도어가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줄 스크립트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갔던 이제 로밍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외와 접속이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제 우회해서 받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이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불명확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켰던 이란의 민중들이 다시 2026년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예의주시를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79년의 시위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팔레비 국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이란 정부만큼 강력한 비밀 경찰과 물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민중들의 불만을 체계화하고 조직화시킬 수 있었던 성직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 시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던 이제 바자르에 있던 상인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이 팔레비 국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군주제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결된 하나의 힘을 만들어내서 이제 팔레비 왕조를 전복시키는데 성공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본적으로 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모스크라고 하는 어떤 종교 공간을 통한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반정부 체제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뭐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네트워크들, 그리고 이런저런 반정부 단체들이 그동안의 역할을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반정부 투쟁을 위한 뭐 포인트, 결속 지점, 연합을 위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제 갈아엎자라고 하면서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속이 되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혁명을 이뤄내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서 사실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제 물리력, 즉 군대가 당시 이제 이란 군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팔레비 국왕이 결국 손을 들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제 1979년에 이런 기억들을 이제 2026년으로 끌고 와 보면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1979년 이후에 혁명을 성공시킨 이후에 바로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제 벌였죠. 당연히 이제 이라크의 공격으로부터 세계에서 고립된 이란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혁명을 치르는 이후에도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체성 그리고 국민의 단일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란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 정부는 어떤 전쟁
전시 국면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핑계는 뭐 무수히 많죠. 미국의 스파이, 이스라엘의 스파이,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처단을 하고 처형하고 사형에 처하고 하는 이제 무자비한 방식을 이제 택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반정부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이 반정부 세력들이 국내에서 거점을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을 지난 40년 동안 꾸준하게 쓸어오는데 성공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은 과거에는 이제 시장 상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경제 그리고 무역 상업 이런 것과 관련된 세력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하고 상당히 가까운 세력이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하면서 일거의 분위기를 전환을 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2026년에 이란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집단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 수비대라고 대표되는 무장 집단과 연관돼 있는 다양한 기업들. 그러니까 뭐 군이 쉽게 말하면 군대가 거느린 여러 가지 무역 회사들이라든지 건설 회사 아주 대재벌이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종교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재단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개개인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아니고 정부와 긴밀하게 결탁이 돼 있는 세력들이 전체 경제권을 움켜쥐고 있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러한 부유한 상인이라든지 개별적인 어떤 자산가들의 어떤 뭐 마음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이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미 많이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까지는 아니고 좀 잘못 알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철권 통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이제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누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러한 단일한 대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타겟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잡아서 엎어버리면 쉬워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또 나름대로의 경로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을 또 사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근본적인 혁명, 체제 전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아파 국가죠. 근데 시아파는 이제 순니파와는 좀 달리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복종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개별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천차만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공동체는 좀 삐딱한 정부에 대해서 뭐 상당히 반항적인 그러한 이제 사람들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은 정부와 결탁을 하고 나름대로 또 수완이 좋은 성직자가 있어가지고 돈도 잘 끌어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각기 다른 계층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념들을 나름대로의 중층적인 구조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거부감, 뭐 이거 싫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각만큼은 이제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고 손이 잡힐 듯 하지만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특정 종교 지도자라든지 뭐 특정 세력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누가 과연 핵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타격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러한 면이 이번 시위가 제대로 원하는 것을 성과로 내지 못했던 그러한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대규모 시위 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누가 지고 있냐면은 당연히 군입니다.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군이 국민들을 자가 무차별 살상을 하면서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뿌리를 반대로 돌리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시위의 성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한 시스템, 특히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러한 무장, 무력 집단들이 정부와 함께 계속적으로 가겠다라는 뜻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만 이란의 어떤 상황들은 다시 한번
정리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스럽게 참 혁명이라는 것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가 권위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 양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무엇보다도 그것을 결속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란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정부가 대단히 뻔한 프로파간다지만 이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 밑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건드리면서 상황을 전환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결국 미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다수 존재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당연히 통화 가치가 95%씩 녹아내려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저 불안감을 이란 정부가 효과적으로 조장해내는데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이스라엘, 반미 정서라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체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번 시위 현장에서 나와 있던 지난번에 임명묵 작가님 말씀하셨던 수많은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왕정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왕당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다 싫고 우리는 자유로운 게 좋아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물밑에 있던 사회주의자, 막시스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놓을 만한 구심점들이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구심점이 생길 만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와해시키고 없애버렸던 이란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시위 같은 경우가 이제 대규모로 이제 번지면서 사실 이제 AI와 결합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다단한 상황들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었죠. 당연히 이제 이러한 이란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제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보전, 여론전들을 이제 전개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과 그 다음에 거짓을 섞은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정보들도 인터넷상에 유포가 이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혼란을 유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하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정보를 접했던 이란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던 사람들도 야, 이러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란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란 정부가 맨날 내세웠던 외세의 간섭이다라는 이란 정부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또 모양새를 또 갖춘 이러한 상황들도 이번에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불만을 가져왔는데 왜 이제 또 갑자기 정부를 지지해라는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 국민들은 당연히 압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욕해도 내가 욕해. 외부에서 니들이 하지 마, 건들지 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부패, 넌덜머리가 나고 정말 다 쓸어버리고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누가? 라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기존의 집권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얘네들을 없는다고 그래가지고 내 상황이 더 좋아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도 과거의 아랍의 봄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본 거죠. 사실 당시에 뭐 이집트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나라들 어떻게 됐나요? 기존 체제는 엎어졌습니다만 더 철권 통치를 한다든지 내전으로 치닫아 가지고 지옥도가 10년 동안 펼쳐지는 일들을 무수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통제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보다는 차라리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면서 여기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더더군다나 어쨌든 이슬람 국가인데 그 이슬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에 대한 방화 사건, 그러니까 누군가 불을 질렀으니까 불이 난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란 보안군 세력의 뭐 자작극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영 TV를 통해 가지고 뭐 잘 알고 있는, 그것도 수도에 있는 모스크가 30곳 이상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선 시계 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여지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이제 정말 이란이 바뀌는가 보다라는 생각했던 사실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이제 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란 내부의 불안감을 또 자극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캐나다에서 촬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있는 이란의 디아스포라 쪽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 오히려 이란 정부들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 국민 평범한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은 사실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불편한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란 이제 정부는 이러한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각종 밈들을 끊임없이 이제 공영 방송을 통해 가지고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대안 세력도 없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야 이거는 선을 세게 넘었다라는 인식들을 이끌어내면서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이란 정부가 성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란 정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유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임명묵 작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이번 시위 때 이제 인터넷 차단되기 전에 뭐 테헤란이라든지 다른 시내에서 촬영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차도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냥 머리를 막 드러내고 자유분방하게 시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란 정부가 그동안 양보를 해왔던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게 싫어? 알았어. 그럼 우리 안 할게. 그럼 됐지. 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것은 물러났다는 거죠. 하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자관 기관총을 들이대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를 들 때는 매를 들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상당히 능수능란한 통치수를 구사를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들은 참 좋게 말하면 노련하다. 나쁘게 말하면 야,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러한 행보인 거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뭐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문제가 잘 정리되고 이란 국민들이 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란의 문제는 이란 한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특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더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시위대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진압에 대해서 상당히 이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이란 시위대에 곧 도움이 도착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대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시위를 해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시설을 점거해라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위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본격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란과 미국은 이제 대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카드들에 대해서 다 미국과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위대에 대한 이제 대규모 진압 그리고 대규모 살상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 취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작전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 군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위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로 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는 미국으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란 내부의 문제가 불거진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이 말은 이제 뒤집어 말하면 뭐냐? 미국이 전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지난 이제 1월 3일 날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바로 옆 동네지만 지난 한 8월, 9월부터 빌드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항모 전단을 배치하고 병력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위한 준비를 지난 넉 달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으로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필 이 시기에 지금 이 걸프 쪽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없어요. 네. 지금 이제 평소에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지 않던 뭐 카리브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축함, 뭐 기타 등등 일반 수상함 한 5척
정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지들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작전을 전개할 만큼의 상황이 이제 아니다라는 점이 첫 번째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군사력으로 개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뚜렷한 타겟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일 아플 만한 곳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근간을 흔들어 놓거나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최고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이러한 집권 세력들을 일거에 날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난 이스라엘 전쟁을 겪었던 이스라엘과의 12일 동안 전쟁을 겪었던 이란 지도부는 지금 다 이제 어딘가 대피하고 여러 가지 백업 장치들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이란 나라는 이제 신정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강력한 여러 가지 체제들이 백업 조직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타격을 입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누군가 다시 그 자리를 또 채우는 이러한 체계가들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혁명 수비대에 이제 뭐 지휘 통제 시설이라든지 주요한 무기고를 날려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이란 체제가 무너지고 이란 정부가 손 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처럼 누군가를 딱 데려올 수도 이미 이제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인 개입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말을 뱉어놨으니까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강도 높은 공격을 가하지만 그냥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란의 어떤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란이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역사와 그리고 훌륭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고 잘 체계화된 조직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여기에 행운이라는 무언가의 요소가 하나 더 더해져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묶어줄 그 무엇 하나가 지금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대규모 희생이 또 안타깝게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뭐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의 시위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개입 여부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